오늘은 기아 자동차 카니발 카탈로그를 한번 받아왔는데요. 지나가다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된 게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여서 딸이랑 같이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아왔는데 어서오세요. 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 위에도 한 개 더 있어. 이거를 썬루프인데 듀얼 썬루프라고 하는 거래. 아빠 일로 와봐. 응? 거기도 있어? 딱 사면은 요 느낌으로 살 거거든? 이렇게 의자가 있는 느낌으로. 근데 아빠 엄마가 분유랑 먹일 때 어떻게 먹어? 아빠가 봤을 때는 엄마가 여기 타고 나는. 애기가 여기 타고 응, 나는. 세아랑 서준이랑 세아랑 여기 이렇게 둘 중에 원하는 대로. 그럼 난 여기. 거기가 나은 것 같아? 이쪽도 한번 타봐. 애기가 보여서 좋네. 나 여기. 그 자리가 더 나은 것 나 같아? 여기. 왜 서준이 엄마랑 보이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엄마가 유주를 챙기고 세아가 서준이를 챙기고 그러면 될 것 같지? 엄마. 또 애기. 요 색깔도 예쁘다. 그치? 요 차 색깔은 어때? 차 색깔? 봐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래. 아이보리 실버라 그래서 은색인데 약간 노란빛이 약간 맞아, 들어간 거 같아. 노란빛이 조금 들어. 근데 여기 불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낮에 한번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 괜찮은 것 마음에 같아. 들어. 이것도 마음에 들어. 아, 이거는 전기차라 이건 안 될 거야. 사실 저는 이제 아빠가 된 지 이제 10년 이제 조금 넘었나요? 14년도에 이제 첫 딸이 태어나고 지금 이제 10살이 됐는데 이제 둘째가 5살이고요. 이제 셋째가 이제 지난 10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카니발이라는 차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카니발이라는 차를 웬만하면 별로 타고 싶지 않았고 수동 미션의 차나 지금 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그런 픽업 트럭을 이제 좀 매력을 느껴서 물론 막 튜닝을 막 엄청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위주로 좀 탔고 와이프가 좀 고생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셋째가 태어나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4명까지는 어떻게든 어떤 차든 뭐 경차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가 됐든 타고 다니는데 이제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 5명이 되니까 카시트 문제도 있고 짐을 실는다든가 여러모로 이제 이동에서의 이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셋째는 이제 5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카니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마침 카니발 4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자녀 할인과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도 있으니까 뭐 부가세 환급과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조합해서 하면 크게 부담 안 되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맞는 좀 효율적인 자동차를 좀 구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7인승은 사실은 좀 배제를 했어요. 어쨌든 그 시트 배열이나 뭐 4인이 타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단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9인승서부터 이제 부가세 환급은 되는데 자동차 세금 자체가 이제 2.2 디젤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한 5, 60 정도 되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 되죠. 물론 연납 신청을 하면 한 10% 정도가 이제 좀 싸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세금은 그래요. 근데 카니발 중에서는 이제 11인승이 있더라고요. 일단 배기량에 상관없이 1년에 세금이 6만 5천 원이다 보니까 이걸로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11인승은 사실은 기피하는 차종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 이유는 이제 시트 배열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따져봤을 때 아직은 그냥 애들도 어리고 그리고 우리 사용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9인승이나 11인승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겠다. 뭐 중간에 뭐 의자를 이제 접어서 이제 복도가 좀 짧아지고 뭐 그래서 좀 뭐 불편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이들 날씬하니까요. 그거 빼놓고서는 뭐 크게 다를 점이 없겠더라고요. 뭐 110km 속도 제한 같은 경우도 과속까지는 하진 않으니까
괜찮다고 봤어요. 뭐 안전운전하면 좋죠 서로. 어차피 페이스리프트 되는 시점이니까 굳이 구형을 살 필요 없이 아이도 이제 나오고 이제 등본도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다자녀 혜택도 받고 취등록세.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딱 맞겠다. 부가세 환급, 다자녀 혜택, 그리고 11인승의 그 자동차 세금까지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괜찮은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정말 뭐 그런 루머는 있었는데 막상 까고 나니까 진짜로 실제로 11인승이 삭제가 됐어요. 원래 11인승을 생각했었는데 11인승이 아예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네. 부가세 환급은 그래도 9인승 가능하니까. 네, 개인 네네네네. 사업자이시니까. 네. 그러면 9인승으로 하셔야지만 이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요. 보신다면은 차량 가격대는 3,470만 원대부터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4,400 정도 돼 있고, 여기서 뭐 디젤을 원하신다면은 9인승 같은 경우 195만 원이 추가되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를 원하신다면은 455만 원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아마. 하이브리드 오신다면은 여기서 이 가격에서 450만 원을 다 추가하시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따로 보시면 이제 9인승을 이제 고를 수 있는 옵션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이렇게 프레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가 돼 있고요. 요 그래비티라는 거는 이제 외관에 좀 그래비티만의 이제 다른 이제 외관을 모습을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래비티만의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루프렉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휠이 이제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그릴이 들어가 있고, 그림 모양도 바뀌는 이렇게 거야. 다 요런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면 이제 그래비티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시그니처나 노블레스급으로 프레티 많이 하고, 솔직히 노블레스급이 좀 많이 안 하고요. 가성비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레티지, 아예 시그니처 아니면 뭐 그래비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가성비로 하신다면 컨비너스 하나만 집어넣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비티로 가면은 아예 가면은 스타일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휠 그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휠도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블랙으로 하시는 분들, 완전 검은색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 색깔 아니면 검은색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올블랙으로 하신다면 이제 그래비티로 가셔야 되는 거죠. 제 렉선 스포츠 타는데 그거보다 더 세차하기 힘들 것 같아요. 썬루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까지. 여러분 그래비티에는 네. 모니터링 팩이랑 썬루프만 넣을게요. 썬루프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네네. 뽑아드릴게요. 짠. 이게 뭐야? 올리브 잘 들었어? 아니? 모르겠어? 이런 일이 사실은 저는 예전에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를 겪냐면 이제 20대 초반 때 이제 자동차를 살 때도 어쨌든 가격도 저렴하면서 수동 미션이면서 휘발유 차에 그 라스트 프리미어 1.6 휘발유가 있었거든요. 스틱이.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이걸 구매해야지.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 달에 차를 구경하러 갔는데 보니까 1.6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1.6이 삭제가 되고 1.8 휘발유로만 이제 나오고, 스틱으로 구매를 하려면 2.0 디젤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디젤 차는 사기 싫고 약간 그랬던 시절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저는 아반떼를 구매하게 됐어요. 아반떼 1.6 스틱을 구매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던 라세트 프리미어 흰색의 1.6 휘발유는 구매를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를 할 때 제가 원래 트럭은 파란색 사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때는 좀 재밌게 접근을 해서 막 봉고, 포터 막 이런 차들이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코란도 스포츠 픽업 트럭이지만 픽업 트럭 이것도 트럭이니까 파란색으로 사면은 괜찮겠다. 파란 색깔도 좀 예쁜 파란색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파란색으로 구매를 해야지 하고서 갔는데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파란색이 단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색상이 이제 많이 안 팔려서. 아무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4세대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에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겠다 다 생각을 해놨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때 11인승이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매니악적인 차들은 자꾸 사라지고 없어질까. 내가 정말 트렌디하지 않다, 나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9인승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카마스터님하고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프레스티지 아니면 시그니처 트림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그냥 그 앞자리에서 이거를 제가 뭐 다 정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워낙에 검은색을 좋아하고 해서 검은 색깔 이제 특화 트림으로 나온 그래비티로 이제 견적을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점은 사실 외관인데, 차는 외관 보고 사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스펙 안 중요하잖아요. 외관 보고 사는 건데 카니발에서 그래도 외관이 제일 예쁜 건 그래도 그래비티지 않나.
검은색으로 올블랙으로 맞추면, 물론 올블랙은 아니에요. 보니까 막 다른 색상도 좀 섞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두운 톤을 좋아하니까 그래비티 사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데 차값이 참 사악하죠. 인도금이 초기 구입 비용이 5,300이에요. 5,300인데 등록비나 이런 거 빠지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5천만 원에 이제 어쨌든 부가세 환급이 되면은 한 4,500 정도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겠죠. 한 4,500 정도 빠질 거니까. 그러면은 조금 합리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가격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이제 맞는 트림은 사실 노블레스 트림이더라고요. 모니터링 팩,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고, 가끔씩 이제 와이프도 운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 정도 큰 차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렉스턴 스포츠 실제로 지금 타는 차도 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 요건 서라운드 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렉스턴 스포츠에 달려 있는데 꽤 도움이 됐어요. 운전 뭐 주차를 하거나 뒤에가 네모내서 각져서,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차에는 어쨌든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되는 옵션이거든요. 썬루프까지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넣으면은 저는 딱 맞는 것 같고, 조금 욕심내면 스타일까지 넣겠지만 스타일까지 넣을 정도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비티로 그냥 아예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비티에서 모니터링 팩이랑 듀얼 썬루프를 또 넣으면 뭐 가격은 또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와이프한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게 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견적을 짜도 한 4,500 정도 선은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를 베타 테스터가 돼갖고서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기는 해요. 뭐 가격도 가격인데 세금적인 부분이나 연비, 뭐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어느 정도 맞추려면 5년 정도는 그래도 운영을 해야 거의 맞겠더라고요. 세금은 1.6 하이브리드 한 30만 원 나오고, 디젤은 한 60만 원 나오고, 가솔린은 한 90만 원 나온다고 해서 369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일단 저한테는 가솔린은 11인승이 아니고서야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비도 한 3km에서 6km 정도 나온다는데, 물론 이제 고속주행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한 10km 이상도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한 1년에 한 15,000원 정도 탄다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기름값을 한 1,600원 정도로 계산을 했거든요. 뭐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뭐 거의 요즘 비슷하니까 타면은 한 26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솔린이. 물론 9km로 따졌을 때 복합 연비로 그냥 아예 스펙상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디젤 차는 13km로 적혀 있어서 13km로 했을 때 184만 6천, 185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뭐 가격 차이가 벌써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하이브리드는 14km 정도로 이제 됐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름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디젤이랑. 디젤은 185만 원, 하이브리드는 171만 4천 원,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정도는 거의 뭐 차이 안 난다고 봐야 되겠죠.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나 연비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모릅니다. 그리고 워낙에 화물차 같은 것도 많이 탔고, 그리고 스틱차 같은 거나 뭐 꿀렁꿀렁 거리는 것도 하나도 저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엄청나게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엄청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탔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도 디젤 차를 타고 있고, 그 전에 코란도 스포츠도 디젤이었고, 사실상 저는 디젤이 지금 상황에서는 디젤이 가장 적합합니다. 만약에 11인승이 있었다면 가솔린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싸니까. 차값이 디젤이랑도 195만 원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가솔린은 일단 저 너머로 떠났죠. 8, 90만 원 정도 1년에 연료 비용으로만 8, 90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자동차세도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디젤도 괜찮습니다. 디젤로가 지금 가장 이제 적합한데, 디젤하고 터보 하이브리드랑 2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름값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260만 원의 차이가 이제 매년 세금으로 봤을 때 어쨌든 30만 원 차이, 한 7, 8년 정도 타야 거의 가격 차이가 이제 오겠네요. 그 시점이면 벌써 차를 아마 바꾸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지금 생각에는 한 10년 타자 이런 다음에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10년까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만약에 이거 구매를 했어, 그러면 2, 3년 뒤에는 어쨌든 신차가 나오잖아요. 카니발 신차 나오면 또 고민 엄청 때리겠죠. 아, 이걸 팔면은 얼마가 나오고, 그럼 얼마만 또 보태면은 이걸 살 수 있을 텐데,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5년 탄다고 생각을 하면
5년 되는 시점대에는 아마 5세대 카니발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네 마네 막 이러고 있을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쯤 아마 또 바꾸지 않을까. 그러면 5년 되는 시점대 정도면은 디젤이든 하이브리드든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차값, 그러니까 할부 이자까지 다 더해서, 그리고 연료 비용, 그리고 자동차세 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전혀 이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로 하면은 뭐 새로운 주행 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얻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6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회생 제동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디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젤로 하려고 지금 많이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2.2 디젤이면 1년에 세금 한 60만 원에 9인승으로 할 거니까 부가세 환급이 한 4,500 정도 될 거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노블레스 등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3,910만 원에 디젤 9인승이 195만 원 더해지니까 엔진이 4,105만 원에 지금 모니터링 팩이 120만 원 플러스 그리고 듀얼 선루프 80만 원 해서 4,305만 원이에요. 4,305만 원에 취등록세가 우리 뭐 공채 할인 매입이랑 그리고 제가 다자녀니까 다자녀 뭐 이렇게 해서 뭐 2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5%만 부과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보니까 다나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83만 원 되더라고요. 절대 금액으로 보면 4,388만 원. 그래서 이제 뭐 부가세 환급을 제가 받으면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거고, 그래비티로 봤을 때는 4,405만 원에 195만 원에 플러스 모니터링 팩 120만 원에 듀얼 선루프 80만 원 이렇게만 넣으면 다른 거는 뭐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취등록세가 들어가겠죠. 취등록세 뭐 이것도 뭐 해서 이건 가격이 더 비싸졌으니까 90만 원 더 해볼게요. 그럼 4,890만 원, 4,800만 원에 대한 이제 또 부가세 환급이 또 이루어지겠죠. 요건 그냥 한 400만 원만 일단 빼볼게요. 이렇게 되면 4,490. 가격 차이는 약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 부가세 환급까지 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원하는 사양은 어쨌든 이렇고, 노블레스가 지금 저희 가족한테는 이 정도만 돼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욕심이에요.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니까 이런 정도의 차를 좀 구매를 하면 좀 예쁘게 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그런 유튜버 분들의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참고도 많이 하고, 카니발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신차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니까 정보가 이제 그전 정보랑 많이 틀리더라도 어쨌든 그전에 이제 카니발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보고, 보다 보면 이야기 하시는 것들이 뭐 그래요. 사실 뭐 7인승이랑 9인승이랑 뭐 11인승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그 인승에 따라서 차등 등급을 나눠 갖고 뭐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 있네 없네, 뭐 자동차 세금이 얼마네, 승합으로 들어가니까 취등록세도 5%밖에 안 되고, 이거는 승용으로 들어가니까 7%를 내야 되고, 7인승은 6명 이상이 타도 버스 전용 차선 못 들어가는데 9인승은 6인 이상 타면 버스 전용 차선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이제 법리 해석이 그렇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아무도 바꿀 생각을 안 하지? 왜 고칠 생각을 안 하지? 왜 이런 목소리들을 내질 않고 차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을까. 보다 보면 막 그런 내용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얘기를 해서 얘네에서 이 자동차 회사에서 정책을 바꿨다, 뭐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바꾼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현대, 기아, 쌍용 이제 KG 모빌리티, 국산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훌륭한 차량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회사들을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해주고 더 큰 회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법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양들의 차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카니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뒷자리 이제 그러니까 9인승이라고 치면 맨 뒤에 있는 3열은 이거는 못 타는 차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못 타는 거니까 접어놓고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억지로 타면은, 그리고 막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뭐 잠깐 타고 이러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근거들이나 상황들을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여론들을 형성하는 뭐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좀 내서, 머릿속은 막 복잡한데 말로 잘 표현이 잘 안 되네. 취등록세도 그렇고 자동차세에 관련된 내용 이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래된 세법이라든지 사치품이 아닌데 자동차라는 것들이 지금은 필수품이고, 한 집에도 2대 세대 막 많으면은 뭐 5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도 많고, 어찌 보면 한 대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할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11인승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매년 내는 자동차 세금에 관련돼서라든지 뭐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걸로 따져보니까 또 이런 세법들이 되게 웃긴 거죠. 7인승, 9인승, 11인승이 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뭐 차량 공차 중량이나 뭐 이런 거에 뭔 차이가 있다고, 배기량이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이거를 왜 차등으로 왜 하지? 3.5 가솔린 7인승, 9인승은 1년에 세금 90만 원 내는데 11인승은 6만 5천 원밖에 안 내는 것도 사실 배기량으로 따지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 저는 우리 국산차, 우리나라 차 너무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외제차라면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 실정에 맞는 이런 정책의 차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론에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외제차라면 카니발이 막 도요타고 렉서스고 BMW, 벤츠고 막 이런 회사에서 만든 차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혜택의 차를 살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거예요. 현대, 기아, 쌍용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듣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법제화된 것들을 풀어야 될 거는 과감히 풀어야 되고, 그리고 조여야 될 것들은 진짜 조여야 돼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자동차세에 관련돼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뉴스가 벌써 몇 개월 전에 떴더라고요. 자동차세에 대한 이제 개편 작업을 진짜 할 거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세법이 이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이건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내년 12월까지 예약 대기가 다 있다. 그치만 뭐 카마스터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거보다는 빨리 나올 거다. 9월 중이면 다 나올 수도 있다. 사실 하이브리드에 대한 마음은 저는 좀 꺼졌고요. 사람들이 막 활활 타오르고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되게 걱정하는 디젤 차를 오히려 응원하고 오히려 그걸 사고 싶기도 한 그런 조금 반항적인 마음도 있고, 디젤로 구매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차를 구매하는데 뭐 1년씩 기다리고 이러는 것도 사실 빠르면 봄 되기 전에 한 2, 3월 달에만 나와도 구매를 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아예 더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는 5세대를 기다려도 되지 않나. 지금부터 2년 뒤 25년 12월쯤에는 5세대가 발표돼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오히려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 저희 딸이 보고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 이런 차로 바꾸면 진짜 너무 좋겠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오늘은 카니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의견이 있거나 뭐 제가 뭐 잘못 설명했거나 더 추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